지금 미국은 트럼프의 최측근 찰리 커커의 암살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은 내전적 상황으로 몰려가서 서로 총질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는 찰리 커커를 암살한 청년도 포함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최고 권력자 트럼프의 선동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사태를 맞아서 자중자애를 요구해야 할 텐데 오히려 찰리 커커의 배후에는 극좌가 있다. 범인을 사형시켜야 한다. 이 기회에 민주당 세력을 공격하자 하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선동은 권력과 거짓말이 결합되므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히틀러의 선동, 무솔리니의 선동, 그리고 트럼프의 선동, 그리고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무슨 결과를 빚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일종의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입니다. 이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한미 간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항상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을 흉기로 만듭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 조선일보가 그동안에 이상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조선일보는 지난 탄핵 사태 때 부정선거 음모론 또는 부정선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라면은 부정선거가 확실한데 증거가 나오기 전에 일단 의혹으로 붙여놓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뉘앙스고 그 가능성이 한 7, 80%가 될 때 쓰는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월계관을 씌워주었던 조선일보가 아직도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쓴 찰리 커커와 한 마지막 인터뷰란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년 운동가이고 미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해 온 그리고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편드는 사람을 추모하고 미화를 했습니다. 이 칼럼에는 찰리 커커가 한국에서 한 문제 발언을 소개하지 않아서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과 전한길 씨를 여러 차례 인터뷰하고 소개하고 그의 거짓 선동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음모론 확산을 도운 적이 있고 탄핵 국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표기하여 허무맹랑한 주장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칼럼은 미국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 찰리 커커의 피살 소식을 듣고 기함했다로 시작합니다. 방한한 그를 인터뷰한 것이 암살되기 닷새 전 일이어서 뜻하지 않게 커커의 마지막 인터뷰어가 된 셈이라고 했습니다. 키 195cm인 그가 내 손을 잡고 정치가 언젠가 삶을 바꿔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삶에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도발적이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커커의 언변은 듣는 사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잔뜩 사서 다시 으려지겠다는 농담을 했고, 유튜브에서는 새벽 5시 반 호텔 밖을 나와서 6마일을 걸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놀랍다면서 서울의 치안과 청결을 극찬했다고 썼습니다. 이 칼럼은 지면 사정으로 미처 씻지 못한 그의 말 중에 인생에서의 4가지 축복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 정치에 입문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으로 꼽은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2아이를 얻은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칼럼은 그 말에서 정치적 신념만큼이나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인터뷰에서 커커는 친구 5명만 투표장에 데려가도 세상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극우 인사로 치부했지만 커커의 말에는 진영과 이념의 벽을 허무는 통찰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기자는 평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기자는 왜 일부 언론이 그를 극우라고 보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찰리 커커가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크게 졌는데도 부정선거로 졌다고 우기는 것, 트럼프 지지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해가 사상제를 내게 한 것, 한국의 거구들이 들고 다니는 구호 Stop the Steal 운동을 주도한 것, 지난 6월의 한국 대선도 부정선거였다고 믿는 이들을 응원하는 것, 트럼프가 한국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협박하는 것, 이런 행태가 거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이런 데 대해서는 조선일보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자들을 오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칼럼은 찰리 커커가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골랐으며 인천 자유공원을 찾아 한미동맹의 상징인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 동상에 추념했고 북한이 보이는 비무장지대도 방문했는데 보수 가치에 관심을 갖는 한국 청년이 늘어나는 현상을 계속 연구하고 싶다고도 했다면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운동을 분석을 하면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아니라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 그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일 뿐입니다. 칼럼은 그가 살아있다면 기로에선 한미동맹을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청년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맺었습니다. 그런데 찰리 커커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한국에 미국에 걸쳐서 활동하면서 한국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부정으로 몰고 인종주의적 반중선동으로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한 줄도 쓰지 않고 추모와 미화로 끝을 냈습니다. 찰리 커커 같은 사람이 활동하면은 한미동맹이 오히려 분열됩니다. 그 좋은 예가 이재명 트럼프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갑자기 SNS에다가 한국에서는 지금 혁명과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써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게 바로 트럼프에게 나쁜 정보, 엉터리 정보를 공급하는 음모론 그룹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자체 조사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본령은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인데 기자들이 유치원생도 속지 않을 정도의 저급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기자의 특권을 이용한 사실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찰리 커크는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우파 행사장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선동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나쁜 짓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어요. 언론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자유도 없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모리 베너는 아버지가 트럼프 최측근인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2020년 11월부터 미국이 겪었던 일과 본질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런 망발을 대한민국에서 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찰리 커크의 동지쯤 되는 모양입니다. 잭 포소빅이라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이 선거 조작에 개입하고 있다는 암시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찰리 커크는 이 행사에서 특검이 교회에 들어가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내정 간섭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지금과 같이 행동하면은 미국이 옳은 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이거는 완전히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는 이 청년이 마치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자유민주주의자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에 끼친 조선일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내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은 가장 큰 책임을 질 의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